여러분, 새벽 3시에 잠이 깨어 통장 잔고를 확인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식들과 통화를 끊고 나서 혹시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적은요? 젊을 때는 가난이 그저 불편함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고 조금만 더 일하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어가니까 가난이 달라 보입니다. 이제는 불편함이 아니라 비참함으로 느껴집니다. 거울을 보면 초라해 보이고 마트에 가면 물건 값이 무섭고 자식들 만나러 가려다가도 빈손이 부끄러워 발걸음이 멈춰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통장에 수억이 있어도 자식들한테 무시당하고 외롭게 사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국민연금 몇십만 원으로 살아도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당당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차이가 고작 돈 몇 푼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현자 철학당에서는 당신의 남은 3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비참한 가난과 품격 있는 가난의 결정적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두려운 분들이라면 지금 손에 든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마시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당신의 노년이 비참함이 아닌 품격으로 채워지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가난의 정체부터 알아야 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욕망은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노년의 비참함이 바로 이 채울 수 없는 욕망에서 온다는 겁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김태식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식 씨는 올해 68세입니다. 젊었을 때 자영업으로 꽤 성공했던 분입니다. 한때는 강남에 아파트도 있었고 수입차도 몰았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 사업이 기울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지금은 월세에서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김태식 씨는 가난하지만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태식 씨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옛날 사진을 보는 겁니다. 강남 아파트 앞에서 찍은 사진,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고급 식당에서 지인들과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그때는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그러다가 창밖을 보면 옆동에 사는 동갑내기가 새 차를 뽑아서 타고 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또 비교가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했는데 어떻게 아직도 저런 차를 타고 다닐까? 자식들이 전화하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 친구 부모들은 용돈 얼마나 받더냐? 그러면 자식들은 대답을 얼버무립니다. 김태식 씨는 그 얼버무리는 태도에서 자기가 형편없는 아버지라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더 비참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비참한 가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남과의 끊임없는 비교입니다. 옆집 누구는 자식이 용돈을 얼마 줬다더라. 누구는 좋은 차를 샀다더라. 누구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더라. 이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당신의 지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가난해집니다. 통장 잔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당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과거의 영광에 갇혀 사는 태도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라는 말은 현재의 가난을 가장 비참하게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시절의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나에 갇혀 현재의 나를 부정할 때 시니어의 삶은 구질구질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영순 씨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박영순 씨는 72세로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연금도 꽤 괜찮게 나옵니다. 그런데 박영순 씨는 항상 불만입니다. 공무원 시절 동기들 중에 지금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승진을 더 빨리 한 사람, 퇴직 후 사업을 해서 돈을 번 사람, 자식이 더 잘 된 사람. 박영순 씨는 동창회만 가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동창회도 안 나갑니다. 집에만 있습니다. TV를 보다가도 광고에 나오는 행복한 노년의 모습을 보면 리모컨을 던져버립니다. 왜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불쌍해. 나는 억울해. 세상이 나한테만 가혹해. 이런 생각이 하루하루를 지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의욕이 없습니다. 씻기도 귀찮고 밥 먹기도 귀찮습니다. 그냥 소파에 누워 TV나 보다가 하루가 갑니다. 옷은 며칠째 같은 걸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집안은 어질러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나는 볼품없는 노인인데 뭐하러 꿈이나, 어차피 돈도 없는데 뭐하러 정갈하게 사나, 이런 생각이 당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참함을 선택할 것인가, 품격을 선택할 것인가. 통장 잔고는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당신의 태도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참한 가난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결핍에 매몰되어 남과 비교하고 과거에 갇혀 현재를 부정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난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품격 있는 가난이란 무엇일까요?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바라는 사람이다. 품격은 소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태도에서 나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정미자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미자 씨는 올해 69세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은 둘인데 딸은 미국에 있고 아들은 지방에 있습니다. 정미자 씨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삽니다. 기초연금과 자식들이 보내주는 약간의 용돈으로 살아갑니다. 돈으로 치면 김태식 씨나 박영순 씨보다 형편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미자 씨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존경합니다. 왜일까요? 정미자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세수하고 머리 빗는 겁니다. 옷은 비싸지 않아도 항상 깨끗하게 다려 입습니다. 얼굴에는 싸구려 크림이지만 정성스럽게 바릅니다. 원룸은 작지만 항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창문은 매일 닫고 화분은 정성껏 가꿉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동네 도서관에 갑니다. 거기서 신문도 보고 책도 읽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점심은 도서관 근처 경로 식당에서 먹습니다. 거기서 만난 노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미자 씨는 남 흉을 보지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산다는 얘기가 나와도 그냥 웃으며 넘어갑니다. 대신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도서관에 새 책이 들어왔던데 같이 볼까요? 이런 식입니다.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복지관에서 하는 무료 강좌에 참여합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교실, 건강 체조. 돈 안 드는 것들이지만 정미자 씨는 열심히 참여합니다. 저녁은 간단하게 집에서 해 먹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외식은 거의 안 합니다. 그렇다고 대충 먹지 않습니다. 작은 상에 정갈하게 밥을 차려 혼자서도 제대로 먹습니다. 자식들이 전화하면 항상 밝은 목소리로 받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엄마는 잘 지내니까 너희나 잘 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정미자 씨는 자식들한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자식들이 보내주면 고맙게 받지만 보내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정미자 씨를 보고 있으면 가난해 보이지 않습니다. 옷은 헌옷이지만 기품이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밝은 미소가 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정갈한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품격 있는 가난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정갈한 일상입니다. 돈이 없어도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내가 머무는 공간을 깨끗이 치우는 것. 그것이 품격의 시작입니다. 흐트러진 환경은 마음을 무너뜨리고 무너진 마음은 타인의 멸시를 부릅니다. 반대로 정갈한 환경은 마음을 세우고 세워진 마음은 타인의 존경을 받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입니다. 정미자 씨는 가난하지만 호기심이 살아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도서관에 가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고 그림 그리기를 배웁니다. 돈이 들지 않는 배움입니다. 그런데 이 배움이 정미자 씨를 가난해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지적 호기심이 살아있는 노인은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품이 흐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말투가 다르고 자세가 다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이철호 씨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철호 씨는 73세로 퇴직 후 연금으로 살아갑니다.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고 부인과 단둘이 삽니다. 이철호 씨는 젊었을 때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그 습관을 이어갑니다. 매일 아침 근처 도서관에 가서 2시간씩 책을 읽습니다. 역사책, 철학책, 과학책, 장르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읽은 내용을 노트에 정리합니다. 인상 깊은 구절은 따로 적어둡니다. 점심 먹고 나면 동네 경로당에 갑니다. 거기서 다른 노인들과 화투를 치거나 장기를 둡니다. 그런데 이철호 씨는 그냥 놀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틈틈이 읽은 책 내용을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책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요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이거래. 처음엔 노인들이 시큰둥했습니다. 뭔 책 얘기냐, 그냥 놀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이철호 씨 얘기를 듣고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걸 알게 됩니다. 손주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가 됩니다. 정치 뉴스를 봐도 맥락이 보입니다. 경로당 노인들은 이제 이철호 씨를 존경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성장하려는 자세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정미자 씨나 이철호 씨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못 사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오늘 내가 배운 게 있는가?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했는가? 오늘 내가 정갈하게 살았는가?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않고 남을 알아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고. 품격 있는 가난을 사는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가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네 번째 비밀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 단단함입니다. 정미자 씨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도와주면 고맙게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철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용돈을 줘도 당연하게 받지 않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 역설적으로 자식들을 더 효도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안쓰럽게 매달리면 자식들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면 자식들은 오히려 더 챙기고 싶어집니다. 품격 있는 가난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얼굴 씻고 옷 단정하게 입고 집 깨끗하게 치우고 책 한 권 읽고 남 흉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품격 있는 가난으로 가는 5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아침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늦어도 7시 전에는 일어나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세수하고 머리 빗으세요.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아침밥은 간단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을 차려서 앉아서 드세요. 서서 대충 먹지 마세요. 밥상을 차리는 그 행위 자체가 당신의 품격을 만듭니다.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바로 하세요. 싱크대에 그릇을 쌓아두지 마세요. 부엌이 정갈해야 마음이 정갈해집니다. 그리고 옷을 입으세요. 집에만 있어도 잠옷 차림으로 있지 마세요. 외출복을 입으세요. 누가 봐도 단정해 보이는 옷을 입으세요.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깨끗하고 다림질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우울한 마음이 조금씩 거칩니다. 비참함이 조금씩 물러갑니다. 두 번째 실천은 하루에 한 가지 배우는 겁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 읽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 챕터만 읽어도 됩니다. 인상 깊은 문장 하나만 건져도 됩니다. 신문을 읽어도 좋습니다. TV 뉴스를 봐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냥 보지 마세요. 생각하면서 보세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당신의 뇌를 깨웁니다. 유튜브를 봐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영상만 보지 마세요. 교양 프로그램을 보세요. 역사, 과학, 철학, 예술.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복지관에서 하는 강좌에 참여해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교실, 댄스 교실. 돈이 안 듭니다. 그냥 가서 배우면 됩니다. 배움은 당신의 눈빛을 바꿉니다. 배움은 당신의 말투를 바꿉니다. 배움은 당신의 자세를 바꿉니다. 배우는 노인은 늙어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실천은
비교를 끊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 끊으세요. 옆집 누가 새 차 샀든, 누가 해외여행 갔든, 누가 자식한테 용돈 많이 받든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오늘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비교하는 습관을 끊으려면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SNS를 줄이세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남들의 행복한 모습만 보면 당신은 비참해집니다. 그건 다 꾸며진 모습입니다. 실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수다 모임을 조심하세요. 모여서 남 얘기만 하는 모임은 당신에게 독입니다. 누가 어떻게 산다는 얘기는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마세요. 셋째, 감사 노트를 쓰세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것들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 비교하는 습관이 사라집니다. 네 번째 실천은 정갈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집을 깨끗하게 치우세요. 돈이 없어도 청소는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치우세요. 오늘은 부엌, 내일은 화장실, 모레는 거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치우다 보면 집이 항상 깨끗합니다. 물건을 줄이세요. 안 쓰는 물건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물건이 많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물건이 적으면 정리가 쉽습니다. 미니멀한 삶이 품격 있는 삶입니다. 옷장을 정리하세요. 안 입는 옷은 버리거나 기부하세요. 남은 옷은 깨끗하게 빨아서 다려서 보관하세요. 옷이 10벌이든 3벌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옷들이 항상 깨끗하고 단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정갈하게 관리하세요. 머리는 자주 감으세요. 손톱은 깎으세요. 면도는 하세요. 피부는 보습하세요. 싸구려 제품이어도 괜찮습니다. 정성껏 바르세요. 몸에서 냄새 나지 않게 하세요. 나이 들수록 체취가 생깁니다. 씻고 또 씻으세요. 정갈함은 타인에 대한 예의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5번째 실천은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세상 탓, 자식 탓, 정부 탓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당신만 비참해집니다.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다. 밥이 맛있다. 건강해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거짓말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짜가 됩니다. 말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삶을 바꿉니다. 남 흉보지 마세요. 누가 어떻게 산다고 험담하지 마세요. 그 말은 결국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험담하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대신 칭찬하세요. 남의 좋은 점을 찾아 말하세요. 칭찬하는 사람은 품격 있어 보입니다. 자식들에게도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계속 잔소리하면 자식들은 전화를 안 받습니다. 대신 믿는다고 말하세요. 응원한다고 말하세요. 잘하고 있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합니다. 이 5가지 실천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하면 됩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귀찮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비참한 가난과 품격 있는 가난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비참한 가난은 결핍에 매몰되고 남과 비교하고 과거에 갇히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스스로를 방치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품격 있는 가난은 자족하고 정갈하게 살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삶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선택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가난 그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가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당신을 비참하게도 만들고 품격 있게도 만듭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납니다. 몸도 약해지고 기력도 떨어집니다. 이건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비워지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난하되 비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되 품격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정미자 씨를 기억하세요. 작은 원룸에서 기초연금으로 살지만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이철호 씨를 기억하세요. 화려하지 않지만 배움을 멈추지 않아 빛나는 분입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자기를 존중하는 삶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나는 비록 늙었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나는 오늘도 정갈하게 품격 있게 살겠다고. 그 다짐이 당신의 남은 3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나 자신을 방치하는 것은 내 삶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것이 품격의 시작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 단단한 정신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공자는 70세에 이르러서야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돈이 많아서 오는 자유가 아니라 욕심이 사라져서 오는 자유입니다. 당신도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과거에 갇히지 않고 오늘을 정갈하게 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노년입니다. 비참함에서 벗어나 품격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오늘 내 손에 든 술잔을 내려놓는 것, 정갈하게 세수를 하는 것, 그리고 남의 인생이 아닌 나의 오늘에 집중하는 것, 거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가을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기를 바랍니다. 비참함이 아니라 은은한 향기가 나는 품격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지갑이 비어가는 것은 세월의 섭리이지만 마음이 비어가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을 품격으로 채우세요. 현자철학당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비참함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품격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품격으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